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말씀하셔도 돼요. 앞에 계시니까. 네. 우리 여러분들 짱구 드시면서 제일 좋은 게 아마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감량이 되니까 제일 좋을 거예요. 맞지요? 네. 근데 우리 요즘에 김소연 매니저님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우리 김소연 매니저님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살이 빠지다가 정체되고 지금 있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질문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운동을 한다. 두 번째, 먹는 양을 줄인다. 세 번째, 대사를 조절한다. 네, 너무 티나게 말했다. 세 번째, 3번. 3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가장 현명하지 못한 게 칼로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마 우리 온일리 점장님 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칼로리에만 집중하지 말라라고. 근데 되게 잠시만요. 저 죄송해요. 이거 하나만 꼽을게요. 이거 하나만 꼽을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초 나이가 들수록 왜 살이 찌냐면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래요. 칼로리 문제도 아니고요.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실상 나이가 먹으면서 왜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살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이살. 이 모든 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도 이제 문제인 건데 역으로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건강하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지지 아세요? 다이어트가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면 아무래도 건강해지면 기초대사량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건강해지면요 우리가 호르몬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40대 중반 이후 50대, 60대들이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게 어떤 호르몬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호르몬 하면 머리에서 어떤 호르몬이 생각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말씀드린 것 같으세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짱구를 통해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죠? 호르몬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호르몬에 대해서만 잘 알아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감량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알다 보면 짱구가 왜 효과적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는 아주 우리 몸에 뭔가 뺏기는 걸 거부를 해요. 자꾸 뭔가 저장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저칼로리로 가는 무서운 이유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기초대사량이 있는데 내가 자꾸 저칼로리로 가. 그리고 체세포가 어떤 신호를 보이는지 아세요? 기존에도 기본적인 세포 자체가 뭔가 튀겨놓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칼로리가 너무너무 저칼로리가 들어와. 그럼 어떡할까요?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심하게 불안증이 오게 됩니다. 불안증이 오면 뭘 할까요? 모두 들어온 걸 자꾸 저장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운동도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나의 기초대사량이라든지 호르몬 밸런스라든지 영양이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해지면요. 우리 오늘의 점에서 요즘 아주 행복하게 줌바댄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아세요? 훨씬 더 빠르게 체지방 분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면요, 먹어도요, 살이 덜 찝니다. 왜? 이 모든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그럼 우리 호르몬 하는데 제가 이제 인슐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인슐린 들어보셨죠? 왜 우리가 인슐린 하면 여러분들 당뇨 환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슐린이 살찌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또는 살 빠지게도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습관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누군가는요 인슐린이 가다 분비가 돼서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고요. 아까 우리 갈비탕 드셨다고 하셨죠?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맞추면 선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가 빅버거를
하나를 먹고 콜라를 안 먹었어요. 이거하고 햄버거, 스몰 사이즈 버거를 먹고요. 콜라를 한 캔을 먹었어요. 어떤 게 더 살찌게요? 2번? 왜 이렇게 똑똑해? 제가 햄버거 사이즈 작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2번이 살이 찔까요? 마시니까 다 들어갑니다. 탄수화물과요, 단백질이 섞여지면요, 더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요, 빅버거를 2개를 먹으면요, 오히려 스몰 사이즈 햄버거를 먹고요, 콜라를 반컵 먹는 것보다 살이 덜 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죠? 콜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탄수화물도 들어있지만요, 우리 간세포는요, 우리 온일리 점장님하고 저하고 최강하고 우리 매니저님 3명 우리 똑같은 거 먹었는데요. 돼지고기. 또 질문 들어갑니다. 고기를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게 좋을까요? 고기하고 반드시 현미밥을 먹는 게 좋을까요? 고기하고 쌀밥을 먹는 게 좋을까요? 고기하고 면을 먹는 게 좋을까요? 현미 1번 온일리 점장님 맞췄습니다. 왜? 고기는 뭐예요? 단백질. 현미 뭐예요? 제가 그래서 1번 현미라 그랬어. 현미도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섞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단백질도 탄수화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당도 몸속에 간에 들어가면요, 탄수화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좋은 건, 이상적인 건 뭘까요? 단백질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면도 탄수화물이에요. 현미도 탄수화물이고요. 우리 백미도 탄수화물인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섞인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간세포에서는 뭘로 다 전환시켜버린다? 단백질마저도 탄수화물을 전환시켜버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우리 온유리 회장님 갈비탕이야. 왜 갈비탕이야? 국물도 어마무시하게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국물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나트륨도. 국물이 더 들어가면 뭐가 안 좋아요? 우리가 위산이 음식물 들어온다? 소화수를 우리가 시키자, 분해를 하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국물이 뭘 내버려요? 음식물을 위에서 쏙 넘겨버리니까 위산이 나왔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산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락스, 양재물보다 더 독한 게 위산이다. 그럼 얘네들 할 일 없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위벽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위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니까 뭐가 떨어질까요? 소화력, 대사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속쓰린 사람들 있죠.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규칙적인 식생활로 인해서 위산이 아무 때나 들쑥날쑥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독하다 보니까 뭘 해요? 자꾸 공격을 하니까 위가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왜 위가 좋지 않나라는 이거 분석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위궤양, 위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뭐가 또 떨어진다니까요? 대사 기능이 떨어져요. 식후에 정확하게 위산이 나와야 되는데 식후에는 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와야 될 때 위산이 나오니까 적게 먹어도 분해를 못하니까, 대사를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살이 찐다입니다. 살이 찐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슐린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다? 내 간에 어떤 탄수화물이라든지 분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섭취를 했을 때, 그때가 언제다?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섭취를 해도 그렇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그렇고요. 또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냥 다이어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에 대해서만요. 더 좋지 않아요? 다 봅니다. 1번 삼겹살. 오겹살로 하자. 1번 오겹살. 2번 목살. 3번 순수한 살코기. 4번 두부, 야채, 현미쌀. 어떤 식단이 여러분들이 인슐린 분비가 가장 적게 나올까요? 살을 찌게 하는 4번 두부에 현미쌀에 야채 4번? 오케이.
1번 오겹살. 1번 오겹살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웃기죠, 여러분들. 자, 우리 간은요, 여러분들 단백질을요, 여러분들 몸에서 분해, 대사할 수 있는 일상으로 들어간 건 다 뭘로 전환시킨다? 탄수화물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식사 전에 우리가 뭘 먹으면 될까요? 짱구. 짱구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PP도 없어도 괜찮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짱구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요? 밀크세제. 그것도 맞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왜 식사 전에 제가 짱구를 먹으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아까 방금 단백질은 여러분들이 대사시킬 수 있는 이상의 양이 들어가면 간에서 뭘로 전환된다? 탄수화물로 전환된다. 이 탄수화물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게 뭐예요? 효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 기능이 좋으면 단백질을 우리 전소연 점장님께서 단백질을 머리 묶어도 이쁘네 우리 전소연. 나 단백질을 200g 섭취했어. 우리 윤수미 점장님 300g 섭취했어. 우리 원일리 점장님 400g 섭취했어. 저는 600g 섭취를 했어요. 양으로만 보면 가장 적게 먹은 전소연 점장님이 살이 가장 덜 찌겠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 기능, 간에서는 뭐가 나온다? 담즙도 분비가 되지만 간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해, 대사시키는 효소를 분비시킨다입니다. 이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전소연 점장님이 저보다 단백질 함량을 낮은 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 기능이 좋으면 누가 월등히 살이 덜 찐다? 김지한이 살이 덜 찐다. 그때 짱구가 무엇을 해준다? 간 기능을 밀크시슬이 들어가서 간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요. 그리고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을 해준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들어오는 걸 대사시켜준다입니다. 이게 간에서 탄수화물 전환될까요? 안 될까요? 덜 되겠죠. 덜. 짱구 한 통 먹고 고기를요 많이 먹으면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양심껏. 여러분들께 양심껏 얼마만큼 칼로리를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짱구에 도움 받으시면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짱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짱구는 제가 처음에 섭취할 때는 공복에 섭취하라는 이유가 그 원리가 뭘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혈당 수치 검사 들어보셨죠? 이 병원이라는 형태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우리 의사들이 하는 형태들, 우리가 뭔가 몸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서 응급조치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혈당 수치를 재는 건데 병원에서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인슐린 수치를 재지 않습니다. 우리 공복 혈당만큼 중요한 게 무서운 게 인슐린 수치입니다. 그래서 공복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흡수력을 높인다. 공복에 짱구를 섭취하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 무엇에 도움이 된다?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준다? 도움을 준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복에 섭취해놓으면 이 효소라든지 짱구한 성분들이 흡수가 돼서 그 다음 탄수화물이 됐던 당분이 됐던 단백질이 됐던 들어왔을 때 뭘 준비를 하고 있다? 너네들 들어왔을 때 내가 대사를 시켜주겠어. 분해를 시켜주겠어. 좋은 영양소는 흡수를 시켜주겠어. 그리고 기존에 대사가 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남는다? 재가 남는다입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하면서 운동 트레이너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단백질이 마냥 좋다고 하니까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를 합니다. 항상 제가 단백질 이야기는 항상 말씀드리죠. 단백질이 아무리 질 좋은 단백질이고요. 좋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섭취해서 본인이 간에서 이거 대사시킬 수 있는 이상은 무조건 뭘로 전환시킨다? 탄수화물로 전환을 시키고 이 동물성 단백질은 순수하게 흡수가 되지 않으면 뭘로 된다? 몸의 독소로 남는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4번 질문 그거였죠? 두부, 현미, 야채 이 세 가지 공통점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단백질도 들어있지만요. 현미 뭐예요?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야채는요?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단백질과 탄수화물 섞이면 단백질 간에서는 뭘로 전환이 된다? 내가 대사할 수 있는 이상의 양은 탄수화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두부가 아무리 단백질이고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흡수할 수 있는 이상으로 과잉으로 먹게 되면 뭘로 전환이 되는데 간에서 탄수화물로 전환이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만큼 흡수를 시킨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가 몸에 흡수되는지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좋아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간의 기능이 좋아지면요, 담즙도 많이 분비가 되고요. 간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많이 배출을 하니까 뭐가 돼요? 빨리빨리 분사가 되니까 몸속에 여러분들 몸에 독소라는 잔재가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짱구가 그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슐린이, 또 인슐린 자체가 지방을 저장해놓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자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몸에 인슐린이 가닥에 나온다 안 나온다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옆구리 잡혔을 때 배 지방이, 우리 초경아 매니저님 앞에서 옆구리 잡고 있어요. 안 잡아도 잡혀요. 보여요 육안으로. 그러면 뭐가 된다? 아, 나는 남들보다 인슐린 호르몬 분비량이 많구나. 그리고 나는 뭔가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 아, 나는 남들보다 인슐린 분비량이 많구나. 그리고 나는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뭐가 된다? 단백질이 나쁜 게 아니라 단백질이 많이 먹으면 간에서 탄수화물이 전환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또 간에서 우리 지방간이 어떤 사람 걸려요? 강경화. 술을 안 먹으면 강경화 걸린다 안 걸린다? 술을 먹지 않으면 강경화 안 걸린다. 술을 안 먹으면 나는 강경화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지방간에 노출이 안 된다. 고기를 먹지 않은 지방간에 노출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간에는요, 알코올만큼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당분입니다. 당분 여러분. 당분이 어디 있어요? 설탕? 과일에도 당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밥 계속 오래 씹을 수 있어. 근데 이 당분은요, 간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나는 남들보다 유난히 다른 것은 살이 찌지 않는데 유난히 난 살이 찌면 복부에 지방이 모여. 라는 체험이 있죠. 본인은 전신에 지방 모이잖아요.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말랐는데 복부에만 지방이 모여. 우리 1, 2점들은 고루고루 분포가 돼요. 그런 분들, 우리 올챙이형 비만 아시죠? 그런 분들이 균일하게 전체에 살이 찐 것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그런 분들이 인슐린 분비량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똑같은, 예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은 인슐린 분비량이 많으면요, 우리 오렌지 주스 한 컵, 포도주 한 잔, 과자, 강냉이 4달만 먹어도 48시간 동안 지방을 안 태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이 다이어트하고 저 다이어트, 이 회사 제품, 저 회사 제품 다 먹어봤는데 나 다이어트 효과 보지 못했어라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이 인슐린의 분비량이 많아서 그렇고요. 남들보다 인슐린 분비량이 자주 분비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뭘 한다? 아주 조금만 수량으로 먹어도 48시간 동안, 최소 48시간 동안 지방을 태우지 않고 잡아놓기 때문에 뭐가 된다? 살이 빠지지 않고 정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짱구를 먹는데 처음에는 감량이 굉장히 잘 되다가 지금 뭔가 정체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생각이 든다면요. 뭘 체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식습관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소연 매니저님께서 우리 지난주 온데이 세미나 이후에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사장님, 장폭하고 짱구하고 뭐가 더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냐고 제가 짱구요? 근데 장폭을 먹고 나서 화장실 엄청 가셨죠. 그거는요, 사장님께서 최근에 하루 한 끼라든지 저혈량을 제가 식습관을 하니까요. 드시다가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음식이 밀어낸 것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원데이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변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복에 변을 봐야 하며, 변을 봤을 때 뭘 본다? 쾌변을 본다. 쾌변이란 거는 색상도 예쁘고, 그리고 냄새가 악취가 심하지 않아야 하며, 화장지로 닦아놨을 때 화장지에 묻어나지 않으며, 그리고 규칙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배변 활동을 하면 변비가 아니다. 근데 식후에 변을 본 사람도 있어. 뭘 먹어야지만요. 그거는 뭐다? 장이 자연스럽게 장의 연동 운동을 해서 변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한다? 음식이 밀어내는 거다. 그러려면 뭐가 좋아져야 된다? 장이 좋아지기 전에 간이 좋아져야 된다. 담즙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뭐가 생성되지 않는다? 내 장에서 여러분들 미생물, 건강한 미생물도 많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발생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 유해균이 많다. 우리 장에는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있다. 여러분들의 장의 환경이라든지 간의 상태에 따라서 이 중간균이 뭘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식생활과 여러분 장 환경에 따라서 이 중간균이 좋은 균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나쁜 균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건강해야 될 부분보다 우리가 간입니다. 제가 지난 PPT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작년까지 데이터로요, 수년 동안 작년까지 데이터로 1위에서 10대, 20대 후반부터요, 80대까지 발병하는 암의 가장 발병이 높은 게 뭐다? 간, 위, 대장입니다. 이 공통적으로 이 기간이 해독기간입니다. 여러분, 해독기간.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질병에 걸린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질병에 걸립니다. 왜? 이런 과다한 열량에 의해서 뭐가 못 견뎌서요? 간이 견디지 못해서요. 정말 그 중금속, 농약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워. 이 농약도요, 여러분들이 간이 좋으면 해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 기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좋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만 건강해져도요, 우리가 왜 나는 남들보다 유난히 먹어도 우리가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의 기능이 간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대사 기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셔도요, 대사가 되지 않으면요, 어떤 건강이 무너지는 거고요.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가 가장 무서운 거는요, 합병증 때문에 무섭죠. 왜? 당뇨가 발생이 되게 되면 우리가 대사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소가 흡수가 되지 않고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력장애가 와요. 최근에 나는 시력이 나빠졌다, 나는 침침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거의 공통점이요, 대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디 안 좋아서 간이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요, 혈관이 좋지 않으면요, 어떤 당 지수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시력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당뇨가 아니어도 난 갑작스럽게 두통이 심해졌다 최근에. 그리고 나는 뭔가 요즘에 깜빡깜빡 건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머리가 맑지 않다. 식사 후에, 예전에 식사 후에도 식곤증이 지금 좀 심하지 않았는데 식곤증이 심하다. 그리고 나는 식사하고 난 밥을 먹고 난 분명히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달달한 게 땡긴다, 달콤한 게 땡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예전에 비해서 인슐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탄수화물만 무서운 게 아니라 당도 무서운 거고요.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여러분들이 함께 탄수화물과 당을 함께 섭취하는 과정에 의해서 간이 건강하지 못하고 간의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인슐린이 분비됐을 때 얘네들이 빨리 목을 못하니까 대사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식단을 바꿀 때 제일 중요한 게 식단을 살짝 조절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식단을 여러분들이 칼로리를 많이 들어가면요, 저는 솔직히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하는 편인데, 저는 짠 거를 되게 많이 섭취하신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한 값 12%를 내놓으면 저는 이틀 정도를 못 먹어요. 저는 이틀을 못 먹어요. 이틀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 신랑이 사무실에서 분명히 어제 한 값을 꺼내놨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식단을 조절하는 겁니다. 첫 번째,
MSG만 먹지 않아도 됩니다. MSG가요, 본연의 맛보다 훨씬 더 맛있게 뇌 세포를 착각을 시키는 거고요. 인슐린 분비량은요, MSG가 최소 200% 이상 증가를 시킵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MSG 여러분 미온, 소고기 다시다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요즘에 야채 드레싱 있죠? 야채 드레싱, 그리고 또 무서운 게 가을 요거트 무서워요, 여러분들. 가을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말고 가을 요거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향을 내는 색소, 되게 진한 음식. 우리 오늘의 점장님 되게 좋은 거 다 계속 나오죠? 달달한 커피부터 지금 다 나오죠? 나 좀 사라지고 싶다면 오늘의 점장 전화하세요. 너가 좋아하는 거 리스트 말해주라고 하면 오늘이가 먹는 것만 안 먹으면 여러분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조절하셔도요, 어디가 좋아진다고요? 간이 좋아진다. 간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간이 좋아지면요, 오장부가 모두 건강해집니다. 간이 좋아지면요, 여러분들 혈관이 건강해지고요. 혈관이 건강해지면요, 유사성 증후군, 어떤 혈관 질환 아시죠? 뭐 당뇨병, 고혈압.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현재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어리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잘 익숙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러스쿨 준비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뭐 70대, 80대가 우리 지나갈 불구하고 뭐 건강하자 이거는 그냥 흘려서 스쳐서 지나가는데 가장 우리가 강하게 강력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가 다이어트잖아요. 그러려면 다이어트가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면서 다이어트를 평생 여러분들이 감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가 건강해지면 된다? 간세포가 건강해지면 됩니다. 왜 우리 짱구가 대단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짱구가 그렇게 간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간세포가 건강해지니까 효소를 분비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탄수화물 단백질 빨리 분해를 시켜버리고. 근데 여기 짱구에 저희가 뭐가 들어있어요? 발화공법에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저희 공통적으로 먹었던 고기에는요, 단백질도 들어있고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겠죠. 이 효소가 뭘 해준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간에 탄수화물의 형태로 저장되지 않게끔 빨리 대사를 시켜준다. 그리고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을 뭘로 전환시켜준다? 오메가3나 오메가6로 전환을 시켜준다. 일반 효소는 그 기능이 있다 없다. 일반 효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기능은 있지만 그 기능은 없다. 근데 짱구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발화공법에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준다? 우리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삭혔을 때도 불구하고 뭘 한다? 빨리 대사를 시켜준다. 그리고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도 알코올이 빠르게 간에 흡수되지 않도록 대사를 시켜준다입니다. 항상 뭘 해야 된다? 양심껏.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그래서 언제 먹으면 좋아요? 가장 흡수력이 가장 좋은 시간은요, 공복일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식전 30분 전에 섭취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식후 30분에 섭취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상적인 거는요, 우리가 일반 식사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면 어떤 건강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요, 완벽하게 소화되고 대사되는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 건강한 사람 기준이에요. 근데 위기능이 좋지 않아서 위산이 아무 때나 뒷속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2시간 이상 더 이상 텀이 걸리겠죠. 그래서 식후에 우리 짱구로 드셔주시면 뭘 될까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짱구 이제 여러분들의 위장 상태라든지 어떤 대사의 상태, 여러분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래서 식후에 적절하게 식후에 드셔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식사 패턴 답 나왔죠?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2시간이 지났어. 2시간이 지났는데 착각하면 안 될게요. 우리 위장 세포는요, 우리 또 대사를 시키는 세포는요, 어떤 기능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요, 밥 한 공기를 먹나, 밥 반 공기를 먹나, 먹는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먹는다라고 인식합니다. 인슐린은요, 여러분들이 3분의 1 공기를 먹나, 한 공기를 먹는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다면 자주 먹으면요. 군것질을 자주 하면요. 여러분들 먹방 하나를요. 3등분에서 3번을 나눠서 섭취를 해도 인슐린은요. 분비가 되고요. 한꺼번에 먹어도 인슐린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께서 간식을 자주 드시면 드실수록 뭘 한다? 인슐린이 더 2배, 3배 이상 분비가 된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것만 잘 체크하셔도 좋겠죠. 가장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우리 몸에 좋지 않은 호르몬 하나가 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발상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어떨 때 분비가 되냐면 저는 생기는 굉장히 독하게 생겼는데 저는 놀이기구를 못 타요. 그리고 저는 공포물, 피 나온 거라든지 스릴러를 못 봐요. 왜 못 보고 왜 못 하냐면 심장만 쿵당쿵당 하죠. 그때 가장 우리 체내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일시적으로 감량되죠. 일시적으로 감량됩니다. 일시적으로 그 코티졸 호르몬이 지방을 분해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장기전이 돼버리면요.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오히려 인슐린을요 불러들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뭘 먹지 않아도요. 그래서 뭘 먹지 않아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나옵니다. 이 활성산소가 독소가 나와서 무엇을 해준다? 여러 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또 우리 짱구 잠깐 넘어갈게요. 우리 짱구가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여러분 우리 짱구에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알로에도 들어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알로에가 대표적으로 어떤 세포에 가장 강력하게 첫 번째 우선순위 일을 하나요? 위장세포, 염증을 잡습니다. 위장세포가 아니어도 염증을 잡는데 특히 우리 짱구에는요. 성분 하나하나 보시면요. 이때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분비되는 코티졸이라든지 우리가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분비되는 활성산소라든지 얘네들을 케어하게 되는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 인슐린을 끌어당긴다죠. 인슐린을 끌어당기면 먹지도 않았으면 불구하고 인슐린이 가다 분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가장 무서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그래서 이 인슐린 밸런스가 맞지 않다 보니까 당뇨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먹어 살이 찌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 출발이 뭐부터 시작하나요? 간에서부터 출발해요. 간에서부터요. 지금 간에서부터 이런 게 간에서 위로 장으로 이런 간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세포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우리 간은요 장기 중에서요 24시간 동안 우리 심장 멈추면 죽죠. 그래서 우리 간세포가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게 또 하나 간세포입니다. 우리가 간세포가 가장 일을 많이 할 때가 여러분 이게 식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알코올을 섭취할 때, 우리가 간식을 섭취할 때,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24시간 동안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요 간을 쉬지 않습니다. 근데 간을 쉬게 해주려면요 그나마 간이 계속 마라톤 하는 것보다 쉼을 하는 게 좋겠죠. 약간 우리가 천천히 걷는 게 낫겠죠. 그때 하는 게 이제 간이 우리가 세포가 재생하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때도 간은 여전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간식을 섭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 제가 2시간 동안 말씀드린 이건 건강한 사람 기준이에요. 그럼 저녁 시간에는 기사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들 오후에 간식을 드시게 되면 이제 2시간이 아니라 한 4시간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제가 좋아하는 수도 그래서 저녁에 술 약속을 꼭 저희 강에 술을 빠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술 약속을 항상 5시 반에서 6시 이른 시간에 잡는 이유가 그 올린 거예요. 아무래도 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간에서 어떤 해독해야 될 시간이 많고 늦은 시간에 먹으면 우리 간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활성산소가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적당한 활성산소는 매우 필요하고요. 적당한 코티졸도 매우 필요하고요. 인슐린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불규칙한 식생활과 어떤 식단 패턴 그리고 여러분 간 기능에 따라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나오다 보면 세포가
인슐린 나와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사증후군이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증후군이 오면 남들보다 5배에서 7배까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조금만 먹어도 이게 금방금방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공통적으로 이제 내 몸에 염증이 많다입니다. 우리가 염증은 위에도 염증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여성 질환에도 염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왜 병원 가면 작은 혹이 있습니다 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산부인과 가셔서 혹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관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언제 작아진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감량이 되게 되면 작아집니다. 네, 지방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요? 독소와 염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감량이 되면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관절염, 디스크 있으신 분들이 의사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감량하고 오세요 라고 하는 이유로, 감량하는 과정 중에서 이 지방세포, 지방 찌꺼기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하는 과정 중에서 이 독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제가 넘어갈까요? 장으로 넘어갈게요. 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간에서 담즙을 분비하고 기타 등등등 해서 대사를 시키고 분해를 시키고 해서 결국은 이 독소를 어디로 나와야 된다? 소장을 통해서 대변과 소변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변이 온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즘에 신장 안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런 독소 때문에요. 이 독소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장 투석 전문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 신장도 또 어디예요? 간 다음에 우리 해독하는 기관이 신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물만 드세요 하는 이유가, 짱구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체내에 들어가서 찌꺼기, 그동안 쌓여있는 찌꺼기 구석구석 숨어있는 걸 얘네들의 주사를 직접 분해를 시킵니다. 얘네들 결국은 나와야 돼요. 소변을 통해서도요 독이 나와야 되고, 대변을 통해서 독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는 뭔가 밀어야 되겠죠? 그 밀어주는 게 뭐예요? 수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분은요 짱구뿐만이 아니라 짱구를 섭취하지 않아도요 이런 원리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수분량만 늘려도 뭐가 좋아진다? 디톡스가 된답니다. 디톡스에는 감량도 디톡스 안에 들어있겠죠, 여러분들? 몸에 쌓여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것도 디톡스가 들어있겠죠. 또 뭐가 들어있어? 어떤 영양소가 인체에 들어가서 흡수할 수 있게끔 대사를 도움을 주는 것도 물이야겠죠. 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막 쪽소리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물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장이 건강해야 되겠죠. 이제 제가 간, 신장, 폐, 유형 기관은 해독 기관이면서 또 대장도 해독 기관이죠. 대장은 해독 기관과 동시에 또 가장 중요하게 면역 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한테 가장 큰 컴플렉스가 어디다? 작은 키다. 그럼 제가 저희 엄마 닮아서 키가 작을까요? 저희 아빠를 닮아서 키가 작을까요? 저희 집에 애가 총 합으로요. 여자 형제들이 160이 넘지 않은 사람은 저 유일하고요. 그렇다면 애가 키가 다 크다면 되겠죠. 저희 엄마 연세 저보다 살짝 컸는데 줄었어. 그러면 완전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삼촌들하고 다 남편들 키가 다 크고요. 왜? 유전자는요, 여러분들 약 30% 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뭐가 가장 크게 좌우한다? 여러분들의 식습관과 여러분들의 환경에 의해서 그 후에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영양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키가 클 수 있답니다. 특히 그걸 관장하는 게 어디다? 장입니다. 그래서 장의 면역세포가 많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유산균을 섭취하시고 어떤 좋은 유산균 조차 굉장히 섭취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못 봤던 이유는 뭐다? 출발점 간부터 항상 짚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는 또 뭐까지 짚어야 된다? 위산이 아무 때나 조직성수 나오면 위산은 굉장히 독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매춘 코팅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가 일부러 섭취를 해서 여러분들 위산이 강하다 분비하게 된 사람들은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위산. 그리고 위장에는 어떤 아이들이 분비된지 아세요? 또 위장은요, 유산균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분, 또 세포가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까지 살아서 너라고 하는 유산균을요, 장까지 살아서 가라는데 위에서 1차적으로 파괴될 수가 있겠죠. 또 위에서 1차적으로 또 뺏길 수가 있겠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유산균을 섭취를 해도 장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이런 원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요, 한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리되어 있나요? 하나인가요? 한 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간이기 때문에 뭐부터 좋아져야 된다? 모든 게 다 좋아져야 된답니다. 우리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혓바닥에 백태 유난히 낀 사람도 있죠. 백태 긁어내는 사람들 갑자기 속 느글거린다는 생각을 했죠. 백태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백태가 강하게 분비된 사람들은요,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없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의 많은 퍼센트가요, 어떤 혀의 백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임파선 쪽에 독소가 많다는 건요, 그 외의 장기에도 굉장히 독소가 많다는 거고요. 장이 좋지 않으면 제가 빈혈도 있고, 여러분들. 장이 좋지 않으면 복부 팽만감도 있을 수 있고, 장이 좋지 않으면 두통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장이 좋지 않으면 머리가 심심해질 수 있는 거고, 장이 좋지 않으면 시력장애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장이 좋지 않으면요, 위도 좋지 않고요. 한 통로의 한 간이에요. 한 간인데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건강해지면 좋다? 간에서부터 건강해지면 좋답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해져야 되고, 근데 뭔가 하나가 맡겨도 될까 안 될까요? 되지 않겠죠. 결국은 영양소는요, 혈관을 통해서 각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혈관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짱구에서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혈관을 정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혈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관막이 튼튼한 게 좋을까요? 얇은 게 좋을까요? 튼튼해야 좋겠죠. 우리가 피부 장벽 강화라는 단어 들어봤죠. 피부 장벽 강화가 되면요, 콜라겐도 우리 엘라스틴도 알겠지만요, 이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어떨까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면요, 우리 세포에서요, 피부 세포, 또 혈관막 굉장히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비오틴입니다. 또 어디에 들어있나요? 저희 짱구에 들어있습니다. 미소 짱구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요, 정말 입에서 한 간에 모든 걸 관장하고 있는 게 짱구인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식습관을 잘한다 하더라도 몸속에 기존에 체지방이 많으면 효과가 어리답니다. 그래서 저희 짱구에도 뭐가 들어있나요? 금은화라든지 핑거루스라든지 체지방을 분해하고 억제하고 차단하고 또 하나 호르몬이 있죠. 제가 오늘 호르몬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또 하나 호르몬이 뭔가요? 렙틴 호르몬. 가식을 유발시키는 호르몬, 음식을 절제시키는 호르몬. 이 호르몬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공복감 일으키는 이런 렙틴 호르몬 조절시키는 또 영양 성분이 어디에 들어있나요? 저희 짱구에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호르몬 데이터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 운동해도 살 빠지지 않아, 내가 아무리 음식을 먹지 않아도 빠지지 않아, 적게 먹어도 살이 쉽게 쪄 라는 이유가 이런 모든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여러분. 근데 저희 짱구를 여러분들이 성분 하나하나 보시고 하다 보면 정말 짱구가 과학이구나. 짱구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배변을 할 때는 흡연 제거를 하는 장 제품만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간만 회복시키는 간 해독 제품만도 아니고요. 이렇게처럼 과학적으로 우리 세포를요, 호르몬 대사부터 호르몬 균형부터 어떤 간 해독부터 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혈관 정화라든지 혈액 풍화라든지 우리 모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단어 발음이 모세포를 건강하게 해줄 때 가장 필요한 게 또 효소입니다, 여러분들. 그 효소조차도요, 발화공법의 효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는요,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짱구를 드시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이런 반응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살이 저번에 우리 전소연 점장이 그랬어. 살이 빠지다가 짱구가 풍절돼서 그 다음 살이 쪘어요 라고. 이게 짱구를 안 먹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호르몬 밸런스가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정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멈출 때도 있고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몸에 부피 잡히지 않았던, 혈관에 숨어있던, 장에 숨어있던 찌꺼기가 우리가 먼지 털면 털 나오듯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간 수치가 안 좋은 사람들 어떨까요? 짱구를 드시면 간 수치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분명히 인바디에는 처음엔 체지방보다 오히려 내가 아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짱구통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원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체지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미생물 밸런스라든지 유해분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짱구 섭취할 때 어떤 경우도 많이 나오던가요? 설사 물분변을 보는 경우도 나오죠. 우리 체내에 숨어있는 거는요, 시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섭취하느냐, 그 전에 건강 상태라든지 짱구를 섭취하면서 어떤 식습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래서 이때 우리가 VC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몸이 변화되면서 뭔가 체인지되는 반응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어느 미세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크게도 나올 수 있고요.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꼭 한 가지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짱구,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짱구는 한 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세포에 제일 먼저 중요하게 대사를 시킬 수 있어요. 각 세포의 면역력,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걸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고,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적게 먹어도 오히려 살이 찌고,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하거나 저칼로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이때 세포가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체지방 기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왜? 대사 기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가 먹어서 음식이 밀어내는 거하고 장의 연소 운동에 의해서 장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면역 세포가 좋아지는 거하고 배출을 하는 것 또한 다르다. 근데 이때 우리 짱구가 그런 우리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기술적으로, 성분적으로 무독성,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다, 해가 되지 않는다. 무독성이라는 거는요, 제가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우리 짱구가 하루에 몇 번가 2포드 이런 거 아주 건강한 사람 기준입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어떤 특정적인 부분, 누군가는 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당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간이 될 수도 여러 가지겠죠.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 비해서 특정적으로 식생활을 불규칙, 저처럼 술을 음주를 한다든지 한 번 마시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식습관에 따라서 뭘 해주면 된다? 양을 늘려주면 된다. 근데 반드시 짱구가 양을 늘려주는 동간 수분량도 함께 늘려줘야 된다. 그렇다면 결과 효과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저한테 질문 안 해도 되시는 게, 우리 아이 먹어도 돼요? 아픈 사람 먹어도 돼요? 라고 질문 안 하셔도 되고, 아픈 사람 콜라가 무서울까요? 짱구가 무서울까요? 콜라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건강한 식생활 패턴은요, 저녁 7시 이후로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인 일반 식사를 안 하셨을 때 가장 좋아집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하루 한 끼, 저녁 식사 한 끼만 안 하셔도 제일 먼저 여러분들 어디가 정화가 되냐면요, 혈관 정화. 여러분 즉각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통이라든지 아이들 저녁에 먹이는 게 좋을까요? 안 먹이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이 저녁 시간, 늦은 시간에 안 먹으면요, 기능이 좋아집니다. 아마 5112 담당님, 아이들이 건강한 이유가 남들이 먹을 시간에 졸업실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더 건강할 겁니다. 뇌 세포가. 그래서 우리가 뇌 세포가 예전에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뇌 세포가 재생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간경화, 간 질환이 재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재생이 된다라고 임상 사례들이 연구 발표가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독을 했을 때 가장 간세포와 뇌세포가 재생이 된다라고 기능의학자 박사들이 지금 계속 사례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디톡스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디톡스인 거고, 디톡스는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세포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디톡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짱구도 디톡스를 하지만 우리 아셀라에도 우리 전소연 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그래서 폼클렌징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디톡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팬지의 제품분들은요, 모든 게 과학적이고, 치약도 제가 다음 셀럽을 제가 제품 강의를 하게 되면 미니셀러도 뭐든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치약하고 저희 패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약 활용하는 거, 패드 장점 이런 거 제가 또 미니셀러스 볼 때 말씀드릴 거니까, 저희 또 팬지 가족들은 다들, 이사님 저희 가족들이 거의 투자빈이에요. 90%. 그래서 이 시간에 2시에는 정말로 투자빈들이 다 많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그렇죠. 저녁에도 우리 권유정 이사님 미팅 얼마나 좋아하는데, 요 가족으로 약간 정말 요번에 끝장이었습니다. 제가 한 문제도 못 맞췄지만. 근데
그만큼 또 저희가 육아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남편 눈치 보면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이 시간에 안 되면 오션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비자들 통해서 또한 뭐가 가능하냐면 제가 일대일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팬티 이모님들은 우리 사업자분들이 일하기 쉽게끔 편하게끔 저희 회사 심플하고요. 쉽고요. 즐겁게 할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을 저희는 하나로 더 추가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의 셀러스쿨 짱구 제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